안녕하세요. 엊그제 5월 26일 월요일 모닝 루틴 영상에서 제가 초등학교의 단원평가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읽은 책인데요.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인기 유튜버인 해피 이선생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대신 수행평가나 단행교사의 재량으로 단원평가를 실시하죠. 그런데 이 단원평가가 어떻게 출제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작가이자 교사인 그가 말하기를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초등교육 관련 제공 사이트의 문제를 편집해서 출제한다고 해요. 아이스크림 메디아라는 초등 사이트, 천재교육에서 운영 중인 T셀파 사이트, 그리고 현직 초등교사들의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도 자료가 가득하대요. 문제 은행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편하게 불러와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도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설정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사이트들이 교사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문제들을 철저하게 감수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많고 문제 자체가 틀린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공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치중해서 활용하다 보니 주로 쉬운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단원평가를 다 마쳤다는 것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는 정도의 의미로 부여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표에 대한 진실도 있어요. 성적표 100% 믿으시나요? 예전에는 수음 이항과 잘함, 보통, 부족 이런 식으로 표시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과목마다 평가 근거, 성취, 기준에 의해 평가돼요. 교사가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나이스라는 시스템에서 각 항목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국어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중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글에 드러난 단서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맥락에 맞게 짐작하여 읽을 수 있다. 중,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읽을 수 있다. 하,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의 일부를 짐작하여 읽을 수 있다. 상중하가 이렇게 평가된대요. 어떠세요? 하에도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 일부, 부분적으로 등의 말로 표현될 뿐이에요. 즉, 이 말은 내 아이가 상중하에서 하 수준으로 평가되다 하더라도 지극히 긍정적으로 서술될 뿐이고 내용 역시 나이스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옮겨 적을 뿐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나마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학기 동안 아이를 지켜보며 담임 선생님이 직접 쓰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 항목도 믿을 게 못 된다. 제 말이 아니고 현직 초등교사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견은 기록하지 말고 최대한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라 라고 계속 말을 듣는데요. 또 교사들끼리 서로 점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쓴 내용은 수정하도록 권한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에게는 적극적인 성향이다. 친구들과 다툼이 많은 아이에게는 친구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수업 시간에 발표도 안 하고 참여율이 낮은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이다 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기술한다고 해요. 교사인 이 작가가 실제로 장난도 심하고 친구들과 다툼도 많고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이에 대해 평가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쓰셨을까? 밝고 명랑하며 활동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모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행동이 민첩하고 학기 초에 비해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짐, 방학 기간 기초학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실력 향상이 기대됨. 어떠세요? 이 평가를 보면 성적표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고지고대로 믿고 아이의 실력과 아이의 행동 특성을 과대평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즉, 이 말은 만약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이가 받아오는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평가가 함축하고 있는 뉘앙스,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그동안 아이가 받아온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한번 읽어볼게요. 활기차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려 다 긍정적인 말이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니까요. 아, 얘가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급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노력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말은요, 학급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신 거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고 맞다고 보시면 되고, 노력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아이가 부족하다고 보면 맞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킬 것을 다짐함.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킨다, 이게 아니라 다짐했다라는 말은 지키지 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약속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서 아이가 이런 점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엄마가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가 생활통지표를 받아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객관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엄마들 더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나니까 별거 아니어서 좀 뭐 대단한 거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떠들어댔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내 아이만 잘 되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소한 거라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 아이와 이웃집 아이가 같이 성장해야지 혼자만 성장하는 건 바람직한 성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